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감정평가서 민법 이제 최종 마무리 점검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총 4회로 진행될 거고요. 여튼 민총 2번, 네, 물권 2번 정도 아마 그런 순서로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 강의에서 익혔고 또 기출 강의에서 들었던 그 중요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 이것만 탁탁탁 찍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서요. 기본서로 정리를 해볼 거고요. 어차피 기본서만 여러 개서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보셨을 거고 또 기출 강의 들으시면서 기본서 내용 찾아보실 텐데 그럼 제가 기출 강의에 나왔던 중요 포인트들 기본서에 좀 넣어드려라 좀 말씀드렸죠. 예, 그런 것들 마지막 점검해 볼 테니까 쭉 읽으시면서 이제 마치 뭐랄까 라디오 듣는 마음, 오디오북 듣는 마음 이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법 총칙부터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하나씩 넘겨보자면 제1장 민법 일반은 우리 입장에서 볼 거 없죠. 네, 이제 민법의 법원, 이거 중요하죠. 법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의 근원이 되는 거죠. 바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근원, 이거 쓸 텐데요. 로마자 2번 성무법에서는 제일 첫 번째 줄이죠. 법률뿐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이 있었는데요. 눈에 있지만 여러분 키워드 있으면 이렇게 방점을 딱딱 찍어주세요. 중요한 포인트. 네, 동그라미도 있고 밑줄 치겠습니다만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는 뭐가 아니고 하게 되면 X 치시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좀 훨씬 더 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체크를 하시면서 마지막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어요. 따라서 법률뿐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특히 조약 중요하죠. 등등에서도 언뜻 봤을 때는 조약 같은 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죠? 조약 중요하죠. 조약 같은 경우는 그 로마자 2번 성법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줄 나오시죠? 국제 조약의 경우 나왔었죠. 딱 기억나나요? 기출 나왔던 문제. 국제 조약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정되는 거예요. 언뜻 봤을 땐 조약이라는 건 그냥 국가 간에서 약속한 거니까 우선 우리나라께 먼저 정될 것 같죠? 아니요. 조약은 우선적이죠. 그래서 시험 잘 나오죠. 요 얘기 더불어서 두 번째 문단이겠네요. 헌법의 기본권 관련된 조항 나섰죠. 요것은 바로 밑에 줄 직접 적용 X 이거죠. 헌법이란 것은 직접이 아니고 간접 이거예요. 따라서 이 로마자 2번 성무법에서는 법률 말고 명령, 규칙, 조약 이거 중요한 포인트. 특히 조약은 우선 적용된다 중요한 포인트. 헌법은 직접이 아니고 간접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성문법 이렇게 왔고요. 이제 불문법이에요. 불문법에서는 이제 관습법 정리하셔야죠. 관습법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는 우선은 관습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이런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관행이 끝내면 되지 않고요. 법적인 확신 이건 법이잖아, 그죠? 뭐 우리 쉬운 말 국룰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그렇다더라도 이런 행위들이 헌법 질서에 반함이 인정되지 않죠. 세 번째는 법 질서, 헌법 질서 반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되면 관습법 인정됐는데 이 효과는 보충적이다까지가 이 네 가지 방점이 첫 번째 관행 존재하고 두 번째는 이것은 법적 확신이고 세 번째는 헌법같이 반하지 않고 네 번째는 그럴 경우에 보충적 정된다. 이것들이 중요한 포인트 볼 수 있고요. 이 관습법에서 대표적인 것이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부묘기지권, 관법지 이것 등등이죠. 그리고 아닌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미등기, 무허가, 양수인. 미등기 건물에 그렇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이들에게 관습법 인정하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 틀렸단 말이죠. 왜? 언뜻 봤을 때는 등기했고 등등에 돈 냈겠죠. 그죠? 돈 냈으니까 등기 안 했을 뿐이지 돈 냈잖아. 그렇게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 내가 거의 소유자지라고 말했지만 안 된다는 말. 그죠? 이거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 관법지, 그다음에 부묘기지권 안 되는 것,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관습법과 사실은 관습이죠. 핵심 포인트는 관습법이죠. 법은 법이에요. 따라서 관습법과 그렇지 않은 사실은 관습이 있는데 어떤 차이 있을 때 차이점 법적 확신이죠. 관습법은 사람들이 법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관습은 그런 관행이 있나 보지 이거예요. 따라서 관습법은 이것은 법 언어로서 기능하지만 사실은 관습은 하나의 사실 을 해석하는 해석의 준칙이죠. 아, 사람들이 왜 이런 거래를 했을까? 아, 이럴 땐 이런 일 때문에 그랬구나 하면서 해석, 의사의 보충 기능, 의사 보충 이것도 써놓으시죠. 그리고는 이제 입증 관련돼서요. 관습법 같은 경우는 법원이 원칙적 직권이죠. 그렇지만 사실관습은 당사가 입증해라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사실인관습 관련돼서 사실인관습이란 것은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뭐 적용이 강행 규정이라든 등등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첫 번째는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그렇죠? 두 번째는 강행 규정에서 위임을 했으면 그때는 사실인관습이 해석 규칙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최근 판례 중에 나왔던 내용이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종중 구성원의 자격 상실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등등등 이제는 관습법 인정될 수 없다 했었죠. 왜? 법적 확신이 있고 등등 있다 치더라도 헌법 가치에 반하면 관습법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성년이 되는 거 성년. 따라서 남녀 구분 없이 종중 성년이에요. 따라서 미성년은 아직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남녀 구분 없이 미성년자 나올 때 있어요. 아니요, 성년자 여전히 남녀 성년자인 거지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겠네요. 6페이지 넘기셔서 나왔던 요 판례는 볼 거 없고요. 제가 앞에 드렸던 설명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자, 2번 조리도 법원성 있는 거 있어요. 조리란 것은 상식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조리의 법원성 등등 관련된 것들이 하나 뭐냐면 이거 있었어요. 매매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고지했으면 상대가 거래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것은 그런 법률 규정이 없다더라도 조리상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고 뒤에서 또 한번 다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헌법재판소 결정 법원성은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그렇죠? 반면에 판례 법원성은 X 치시면 돼요. 그렇죠?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판례, 이 판례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 등등이겠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그 내용으로서는 재판 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 이 판례 법원성이라는 것은 법률상 법원성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으로는 대법원에서 A라고 판결하면 밑에서 하급심에서 A라 판결하겠죠. 하지만 법률상 그 법원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 잘 나오죠. 따라서 어떤 식으로 조리 동그라미, 헌법재판소 동그라미, 판례 X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7페이지에 있는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는 크게 볼 거 없죠. 자, 법률관계입니다. 여기 제2장 법률관계. 여기도 법률관계에 관련된 것들 이것은 뭐냐? 상식선에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몇 가지만 또 보시면 가끔 이런 게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것 같지 않아요. 몇 가지만 좀 체크해드리면 아무래도 권리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중요하죠. 분류가서 뭐 내용상 뭐 등등 있는데 뭐 이것은 크게 볼 거 아니고 작용상이 좀 중요하죠. 뭐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네 번째를 제가 하나만 더 추가된다면 항변권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부터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나왔었죠. 동글뱅이 1, 2, 3이요. 여기서 동물 4번의 상변권. 상대방이 주장을 배척하는 권리가 항변권 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영구적과 연기적 있죠. 영구적인 것, 대표적인 것은 이건 무슨 얘기냐? 상대방이 한 번 공격 들어왔을 때 배척을 하시키면 영구적으로 내가 배척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한정승리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아버지께서 나한테 재산 남기신 게 10억이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남기신 부채가 3억 돼. 그럼 나는 뭐냐면 그 부채 안에서만 승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 재산과 그 부채 관계에서. 그래서 만약에요. 내가 아버지가 10억을 남기셨는데 아버지 재산이 부채 15억이야. 그러면 내가 언제 아버지 남긴 10억 안에서만 부채를 담당하겠다. 한정승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정승인. 우리 이건 상속법이니까 알 것까지는 없고 요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한정승인 것도 있고요. 연기적 항변권 이게 중요하죠. 연기적 한마디로 잠깐만 막아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동시 항변권이에요. 줄여서 동이항하죠. 최고 검색 항변권. 뭐 동양이야 동시에 항변권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최고 검색 항변권 뭐냐면 보증인이 있죠. 보증인이 있어요.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먼저 받아가지 않고 보증인한테 야 돈 갚아니까 보증인이 우선 채무자한테 받아가세요라고 보증인 채무자 먼저 뒤져보세요. 이것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보증인의. 네. 이건 역시 두 개 다 채권 쪽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거 없는데 다만 문제에서 이제 묻는 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형성권 나왔었죠. 형성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뭐 항명권 나왔었는데 지배권 크고 볼 거 없고요. 청구권 관련돼서는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죠. 청구권 하게 되면 여기서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여기다가 채권 쓰세요. 그 청구권과 채권이라는 것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에요. 네, 동일한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청구권 물론 대부분이 채권 청구를 한 권리긴 합니다만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채권 청구권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단정져 버리면 걔는 좀 틀렸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성권, 예, 형성권 여기 시험 나오죠. 네, 형성권 따로 정리 드릴게요. 자, 형성권. 형성권의 성격은 말씀을 드렸죠. 형성권이라는 것은 누가 한다? 형이 한다. 형이 일방적으로 시키네. 따라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형성권 했었어요.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구성돼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상대방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형성권이라는 것은 혼자서 법률관계를 만드니까 단독행위, 근데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수업 때 해드렸지만 이거는 뭐냐면 유죄 소포. 유언, 재단 법인 설립, 소유권의 포기. 요거는 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 소포. 그렇죠? 그래서 유언, 재단 법인 설립, 소유권의 포기. 그렇죠? 반면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네, 상철, 면상, 주치의 공포스러워 해드렸죠? 상계, 철회, 면제, 상계, 그렇죠? 네. 상철, 면상,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면 동철이죠, 동철. 네. 동철, 면상, 주치의 그래서 동의권, 철회, 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공유 지분의 포기 해드렸죠.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와 공유 지분 포기 달라요. 네, 상당히 있고 없고. 이것도 시험에서 가끔 요 부분에서 나오니까 까지 알아두세요. 까지 알아두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형성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좀 제한이 있죠. 어떤 제한들이 있느냐면 이 형성권 것은 일방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 지위가 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래서요. 보시게 되면 조기제철 기억하시면 돼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이 형성권을 행사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조건 붙이기 안 돼요. 기한 붙일 수가 없어요. 형성권은 보통은 제척 기간에 해당돼요. 형성권은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동의하죠. 혹시 헷갈리실까봐 여기는 철회권 자체가 형성권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얘는 뭐냐면 한마디로 상계했다가 또 다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어쨌거나 헷갈리시면 우선 그냥 이 철회권이라는 것은 형성권 정리해 두시고 이 형성권이 조기 재처리 안 된다는 얘기는 A라는 형성권을 쓰고 뭐 추임 취소한 다음에 그거를 처리한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건 조기 재처리죠. 물고기 조기 재처. 조건 기한 안 되지만 조건 기한 처리 안 되는 거고요. 이 형성권 관련된 것들은 제척 기간이다. 그 내용이 바로 9페이지에 나왔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밑에 표 보시게 되면은 10페이지에 그 표에서 제가 해드렸던 거 뭐 일방적에서 표시 이거 정리했죠. 밑에 거는 따로 정리했죠. 부지공차죠. 부지공차, 부속매수청권, 매수청권, 공유분할청권, 차임증권청권, 부지공차 외우세요. 이 부지공차는 이름이 청구권인데 실제로는 형성권 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서 부지공차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죠. 부지공차 플러스 부지공차, 그렇죠? 부속매수청권, 지상물, 공유물 분할, 차임증권 청구권, 부지공차.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외우시면은 그냥 딱 시험장 갔을 때 그냥 다음 주 뭐뭐 아닌 것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딱 해놓으시면 좀 될 거예요. 복잡하겠지만 요 정도만 딱 해놓으시면 여기서 이제 거의 한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뭐라고요? 유죄 소포는 상대방 없는, 상대방 있는 동철면상 주치의 공포스러워 해드렸고요. 동철인 제 친구 이름, 그렇죠? 그러면 조기제철 조건 기한 안 돼. 하지만 유리한 것은 돼. 따라서 정지조건 해제라든지 유리한 것은 돼. 상대방에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건이라든지 기한 안 되고 그 기한 보통 제척 기간이고 처리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진공차. 이거는 이름은 청구로 써 있지만 실제는 형성권 애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이 정도면 이제 앞에서 10페이지까지 나올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것들을 정리를 하신 겁니다. 지금은 뭐 이해도 좋지만 혹시라도 지금 드린 말씀 지금 좀 좀 갸웃되시면 적어 놓으시고 회독수 올리시면서 두어 번 보시게 되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권리의 충돌과 경합은 볼 거 없고요. 네,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 바로 신의성취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여기가 또 한 문제 나올 것이죠. 자, 우선은 신의성취원칙의 성질이 중요하죠. 일반적 추상적까지는 가려두시고요. 시험에 중요한 것은 강인 규정성이죠. 이 신의성취는 강인 규정이에요.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서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요, 저 신의성취를 반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저거 권리 행사가 신의성취를 반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봐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강인 규정성이고 법원 직권이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기시면 24페이지부터 뭐가 나왔죠? 네, 그다음 제가 뭐 사모실남 해드렸죠. 무슨 말이냐? 시인의 성실원칙과 뭐냐면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이 두 개 있죠. 이곳에 이제 파생 원칙이 실 그렇죠? 사정 변경 모순행위 금지 원칙 실효 원칙 요거의 파생 원칙이죠. 요것과 더불어서 남용 따라서 사모실남 요 네 가지를 공부하시면서 요 네 가지에 관련돼서 따로 구분할 건 없고 따라서 시인 측에 반하냐 안 하냐 권리남용에 반하냐 안 반하냐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문제들이죠. 여기 판례를 본 것들이죠. 자, 하지만 이런 시인성실 원칙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이거죠. 스스로 강행 규정을 어겼어요.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걸 했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건 강행 규정에 어긋났으니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언뜻 봤을 때 모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은 모순행위 금지 원칙 반하잖아요. 아까는 A라고 했다가 지금은 A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된다는 뜻이죠. 근데 A라는 행위를 한 애가 스스로가 이건 강행 규정이 위반되니 A라는 규정이 아니요 무효로 해버리면 모순행위 금지 원칙처럼 보이지만 이때도 신성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인정한 꼴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신원성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시험에 또 종종 나오는 것들이죠. 따라서 요거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요 말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신원성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겁니다. 자, 사정 변경 원칙이에요. 사정 변경 원칙. 자, 변경됩니다. 자, 이럴 땐 두 가지가 있죠. 일시적과 계속적이에요. 역시 핵심 포인트는 일시적인 경우는 X 쓰시면 돼요. 일시적인 경우 한마디로 이제 봤을 때 뭐야 내가 저기 물건 살 때보다 지금 확실히 비싸졌네. 취소합니다. 무효합니다. 안 돼요. 일시적으로 안 된다 보시면 돼요. 물론 최근에는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무슨 말일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문제를 낸 쪽에서는 힘들어지는 거죠. 왜?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따라서 거기 내지 않아요. 보통 어디를 내요? 계속적 계약관계. 계속적 계약관계는 무슨 말이냐면 보증을 산다든지 쭉 쓰는 거야. 계속적으로 계약관계 맺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였는데 내가 보증을 왜 썼어? 이 회사에. 내가 대표이사였거든. 근데 내가 대표이사가 아닌 거야. 이런 경우도 내가 계속적으로 사정이 변경된데 불구하고 인정 안 돼 해버리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예외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속적 계약관계 사정 변경 원칙은 계속적 계약관계 따라서 요거만 관련돼서 보증계약 해지 그 케이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 역시 마찬가지겠죠. 모순적인 행위라면 안 되는 거죠. 16페이지에는 위에 있는 그 세 가지 판례가 다 자주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뒤에서도 무권대리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한테는 무슨 아들이죠? 네, 싸가지 없는 아들이죠. 싸가지 없는 아들. 아들이 지가 뭐냐면 무권대리로서 아버지 물건 팔았어. 나 아버지가 돌아갔어. 지가 그 물건을 상속받게 돼. 10억짜리 5억에 팔았거든요. 근데 상속받은 10억짜리는 따라서 이것은 무권대리로 무효요. 아까는 지가 팔더니 지수로 무효요. 안 되죠. 그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 요 얘기가 아까 제가 왜 조리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상대 고지를 해줘야 될 텐데 고지를 했으면 상대 거래 안 했을 텐데 네가 고지 안 한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 조리상 의무가 있잖아. 말씀드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고지할 의무는 조리상의 그런 법칙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지 안 하게 되면 그것은 신치가 어긋난다. 세 번째도 자주 나와요. 취득 취득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요. 당연히 토지에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뒤에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지도 할 말이 있겠죠. 자기 취득시효를
완성되지 몰랐단 말이죠. 몰랐으니까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 했지만, 하지만 법은 제3자 입장도 고려해봐야죠.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떤 말 주장도 하지 않겠다니까 믿었는데 갑자기 나는 취득시효 하게 되면, 그렇죠, 앞뒤 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안 되죠. 자주 나와요. 취득시효 이 케이스 판례도 잘 알아두시죠. 실효의 원칙이요. 실효의 원칙이란 것은 일정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후에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어떨 수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밑에 두 가지 판례 1번과 2번 해드렸죠. 해제권 대 형성권 동그라미, 2번 불가가 있어요. 임시청구권이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제권 등등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혹시 오해하실까봐 1년 4개월 전에 발생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이행을 최고한 자가 새삼스럽게 해제권 행사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효의 원칙을 적용을 받게 된 케이스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 같은 경우는 네가 억울했으면 빨리 재판했었어야지. 1년 네 해고가 부당하다면 1년 4개월이 뭐야. 하루만 지나도 얼른 이거 이상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받아야 할 건 다 받았나. 갑자기 1년 4개월 있다가 갑자기 해고가 무효해버리면 너무 지났지 시간이. 그래서 실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기간이 1년 4개월이 아니고 10년 지난다 손치라도 실효되지 않는 게 바로 뭐냐? 가족법상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지청권이죠. 인청권은 신분관계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는 실효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 두 가지 판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권리 남용이에요. 권리 남용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판례죠, 판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 첫 번째 17페이지 판례도 자주 나오죠. 무슨 말이냐 이거죠. 채무자가 시 완성 전에 채무 완성이 10년이라 쳐요. 이제 하루 남았어. 그랬더니 뭐냐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마치 돈을 갚을 듯한 제스처를 취한 거지.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갑자기 시효가 딱 끝나니까 나는 시효 소멸됐네. 이럴 수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바로 그 얘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판례 보시고 17페이지 밑에는 객관 주관 요건인데 주관 요건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견해 갈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시험 날 것은 아니다. 자, 18페이지 가시게 되면 그래서 이 관련된 판례 중에서 두 가지 판례 더 기억하시면 될 텐데 첫 번째는요. 약간의 불효 딸 판례죠. 동생하고 아버지가 집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 근데 내보낸 거죠. 말은 맞아요. 왜? 그 등기가 자기 거로 돼 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드신 그 할아버지, 아버지, 동생을 내쫓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을 우리 판례가 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인륜의 반환 행위로서 권리 남용이다라고 정리를 했죠. 이 판례하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국가가 어떤 돈을 줘야 될, 보상금을 줘야 될 입장에서 소멸시효를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자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자주 나온 판례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편 이 권리남용이 된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예컨대 불효한 딸 입장도 보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그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인 거지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그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왜 형성권 좀 정리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좀 판례 몇 개 정리해드렸죠. 요 정도는 이제 매년 나온다고 볼 수 없고요. 매년 나온다. 2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 그죠? 법원성 등등 2년에 한 번? 3년에 두 번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서 법원성 정리하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권리남용 등등 정리하시고 세 번째는 권리 중에서 특히 형성권과 항변권 정리하시고 요 세 가지 꼭지점 정도가 출제된 영역이에요. 요 세 개가 매년 출제된 것은 아니고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 정도가 출제된 부분이니 그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책 읽듯이 보시는 게 아니고요. 타겟팅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겠다, 여기 나오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타겟팅만을 반복하는 것이 수험적으로 훨씬 도움됩니다. 자, 다음은 권리 주체 쪽 여기를 정리를 해보죠. 권리 주체는 이제 자연인하고 법인이죠. 네, 근데 이번 1교시에서는 자연인 쪽 정리해드리고 2교시에서는 이제 법인 쪽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권리 주체에 대해서 가볍게 보시고 능력 나옵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즉 책임력 나왔었죠. 책임 능력은 우리 시험법이랑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채권을 공부하실 때 불법 행위 능력 이때 좀 나온 것들이거든요.
다시 오시게 되면 권리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에요. 따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바로 권리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정신이 약간 좀 몽롱하신 분이시건 지금 당장 뭐 약간 표현이 그렇네 실물이신가 아니시건 무슨 권리 능력은 살아있을 때 있으신 거죠.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의사 능력이죠. 지나가는 길에 의사 능력이 없으면은 무효죠. 그렇죠? 예컨대 술을 먹고 만취했다든지, 그렇죠? 예컨대 지금 약간 병으로 몸져 누워신다든지 이러신 분들이 바로 의사 능력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 능력은 겉으로 딱 보기에 객관적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지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행위 능력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21페이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자연인이에요. 자, 권리 능력이죠. 아까 정리한 대로 권리 능력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죠. 생존한 동안이죠. 여기서 태어났고 사망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항상 예외 증거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겠죠. 여기는요. 예, 이렇게 보신다면 권리 능력이 여기는 없단 말이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수 있겠네요. 능력이 있지만 없을 수 있고 없지만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이란 것은 예외적인 것들을 다룬다 보시면 돼요. 권리력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권리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아죠. 태아. 태아는 어떤 존재예요? 네, 돌하고 태아는 달라요. 돌도 사람은 아니에요. 권리능이 없죠. 태아도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은. 하지만 곧 사람이 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만 돼요. 이 보호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반적 보호주의와 두 번째 개별적 보호주의예요. 일반적 보호주의라는 것은 그냥 사람처럼 보자는 거예요. 아, 어차피 태어날 애인데 사람 보자. 두 번째는 그래도 사람과 다르니 개별적으로만 보호해주자. 우리는 무슨 보호주의? 개별적 보호주의죠. 개별적 보호주의 제가 앞자 때렸는데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불, 상, 유, 대, 인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소, 유언, 유증, 대습상소, 인지 이 다섯 개에 대해서만큼은 태아도 물어본다,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따라 보세요. 증여 될까요, 안 될까요? 증여? 이 증여 없잖아요. 이제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개별적 보호라는 얘기는 요 경우만 사람 본다는 뜻이에요. 요 경우만. 그러니까 증여라든지 수증할 때도 저 태아한테 내가 증여를 하겠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있어야 증여할 거 아니겠어요. 법정 대리는 하겠소. 무슨 법정 대리냐? 아주 존재하지도 않는데.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 보통 이렇게 나와요. 태아한테 법정 대리를 통해서 증여가 가능하다? 틀렸다. 왜? 태아는 불상유대인 요구만 될 수 있으니까. 시험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상소 요 정도. 제일 많이 나는 것은 상속이죠. 그죠? 상속.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마치 뭐가 줄 수 있나 보다 싶은 거죠. 다시 말씀드렸죠. 여기는 법에서 요거까지는 보호해 줄게 하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증여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온 게 태아의 법정 관련돼서 도대체 사람으로 본다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문제인 거죠. 이럴 때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정지조건부 설과 해주권 설이죠. 정지조건, 해주조건은 여러분께서 제가 앞서 공부해드렸을 때 어떻게 드렸죠? 이게 정지조건이죠. 그렇죠? 해주조건은 요거였죠.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아직 태어날 때는 아직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태어나게 되면 딩동댕이 뭐냐? 그때는 소급해서 인정해 줄게. 이게 정지조건 설이에요. 해주조건이라는 것은 아직은 사람이 맞아. 우선 사람 만으로 보자. 그렇죠? 한마디로 뭐냐면 이 당시에 불법 행위 생겼거나 상소 발생하게 되면 이 시기에 이 정지조건서는 아직은 사람이 아니야. 태어나게 되면 그때 소급해서 요 A라는 시기라 쳐요. 그때부터 넌 상속자로 봐줄게. 그죠? 여기 뭐야? A라는 시기부터 얘는 상속자인 거야. 근데 만약에 태아가 죽게 되면 그때 인정해주지 않을게. 이거죠. 그죠? 어떤 게 더 태아를 보호할 거야? 이게 더 태아를 보호하죠. 왜? 얘는 무조건 발생하게 되면은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죽지 않으면은 권리가 인정되는 거니까. 요즘엔 사산율이 굉장히 낮죠. 따라서 이게 낫겠죠. 하지만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해주권을 아니고 정조건을 따르고 있죠. 이것이 왜 훨씬 더 법률관계가 간소해질 수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는 뭐 이 학설은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알아두시면 될 정도고, 다만 우리 판례는 해주권이나 알아두시고, 다만 둘 다 살아서 태어난 것을 가정한다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살아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둘 다 인정하지 않는다. 권리력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젠 태아를 했었으니까 이제 뭘까요? 맞아, 여기요. 죽음이요. 여기죠. 좀 애매한 죽음들이에요. 이걸 정리한 것이 바로 동시이행, 동시사망, 추장마요, 실종, 선고.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동시사망 추정은요, 뭐만 기억하세요? 동시사망이 추정된다. 이게 포인트죠. 그죠? 실종 선고는 죽음으로 본다죠. 간주죠. 따라서 동시사망은 추정이고 실종 선고는 간주니까 슬쩍 틀리게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오답을 구성하죠. 동일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거죠. 따라 추정이니까 반증 들면은 버복할 수 있는 내용이 되죠. 밑에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동시 사망 추정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냥 추정된다까지 파악하시고 요 사례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까지 말씀드렸지. 우리 심에서도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고 다만 23페이지 보시면 단가로 2번 동시 사망으로 추정된 경우라도 뭐다 대습상소 가능하다. 요건 기억하세요. 요거는 되게 유명한 판례 괌기 칼괌 추락 사고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거의 1,000억 정도 걸린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위가 이제 혼자 여행을 가지 않았는데 그 사위 입장에서 나한테 대습상승해 주시오라는 그런 소송을 했었고요. 판례 사위 손을 들어줬던 뭐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그래서 요만 기억하세요. 동시 사망일 때 그땐 당사끼리 상소는 되지 않으나 못 된다. 대습 상소는 된다. 요만 기억하시면 되죠. 혹시 몰라서요. 대습 상소이라는 것은 상소군요. 갑이 돌아가면 을이 돌아가시면 병이 상속한 거죠. 근데 갑이 있고 을이 먼저 죽었죠. 그렇죠. 그럴 때 과연 이 병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는 이렇게 상속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대신 요자에 들어 상습한다 이거죠. 거기가 대상소 어쨌거나 그래서 대상소 인정된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세하게 볼 건 없습니다. 그 넘기시면 인정사망이 있죠. 인정사망 24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는 역시 추정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망이 빠르게 인정돼야지만이 행정적 절차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위난이 있었던 차요. 뭐 불이 났었거나 뭐 수해가 있었거나.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안 돼 버리면 좀 이따 배우지 실종 선고인데 그럼 1년 5년 기다려야 돼요. 너무 좀 그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뭐 사망 사고 등등에서 사고 난 것이 확실시될 때 있잖아요. 그죠? 뭐 근데 사고가 뭐 배에서 그냥 좀 이렇게 여차하지만 망망대 떨어졌다든지 뭐 불났다든지 그죠? 이럴 때 뭐 우리가 정말 뭐 기대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개연성으로 사망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냐? 그때는 여기서처럼 관공서 보고에서 가족관계 등록부예요. 그죠? 그래서 법원이 아니에요. 관공서 보고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사망을 기재해 사망으로 추정한다. 이거 추정입니다. 추정. 제도 있습니다. 실종 선고는 이제 항을 달리해서 보죠.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다. 자, 이제는 뭘까? 여기 안에 문제죠. 자, 여기는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 권리능력이 있잖아요. 권리능력이 있으니까 더 이상 권리능력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긴 권리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권리능력이 아닌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항상 그렇듯이 행위 능력인 사람에 대한 기술은 없어요. 그냥 행위 능력인 사람한테 행위 능력 하면 돼요. 유효한 법령이 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 그렇죠. 바로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제한 무능력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민법은 기술을 하고 있네요. 25페이지 보시면 미성년자죠. 자, 19세죠. 연령 계산은 초일을 선입한다. 이것도 지나간 길에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셨죠. 행위 능력 관련돼선 이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행위 능력은 유효하게 단독으로 법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제한 능력자들 같은 경우는 유효하게 단독으로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따라서 만약에 혼자서 해야지 못한 것들을 혼자 했죠. 그럴 경우는 세모 어떤 행위 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만이 유효하죠. 동의를 안 받으면 여러분 동의를 안 받으면 무효가 아니에요. 동의를 안 받으면 우선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자, 25페이지는 동글번 2번 법정된 동의가 좀 중요하죠. 동의. 이 동의 관련돼서는 시험에 이제 종종 나오죠. 이 동의 성질이라든지 등등이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뭐냐면 동의란 것은 첫 번째 뭐냐 동의를 하게 되면 확정으로 동의를 하게 되면 확정 유효죠. 그렇죠? 동의를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그렇죠? 아니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애매한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행위. 그럴 때. 자, 과연 이 동일한 것이 묵시적으로 가능하냐? 네, 가능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었죠. 그래서 이걸 따로 연결들지 마시고 의사표시 민법에 관련돼서 묵시적으로 안 되는 것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묵시적 의사표시하게 되면 인정된다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뭐냐면 이 동의를 했는지 증명이냐. 야, 동의가 있었다 증명 있죠. 증명 책임은 상대방이야. 응?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라든지 취소권자, 그러니까 저기 제한력자들이 동의가 있었다니까요라고 동의가 없었다니까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뭐 하셔야 돼? 증명 책임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가 되고 네 번째 여기 나와 있었지만 사전 동의 돼요. 사전 동의. 언뜻 봤을 때 사전 동의가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사전 동의 됩니다. 그렇죠? 동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성년자가 엄마 나 뭐 해도 돼? 알았어, 나 알았어 해. 네가 알았어 해.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가 동의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요 정도. 일단 법정 대리인 동의 취소입니다. 여러분 동의 취소할 수 있을까? 네, 될 수 있어요. 그 요건은 25페이지 동의에서 한번 제일 첫 번째 줄 동의도 미성년자가 법률을 하기 전 어떤 법률 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행위를 하고 나서는 안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 쭉 있는 것들이 그렇지만 미성년자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말씀드렸죠. 이게 시험 포인트라고. 이것도 제가 딱 앞자해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부처 영대 취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부처님이 영남대학교에 취업했어요. 말도 안 되지만 네. 부담 없는 증여 중요하죠. 부담 없는 증여 이것이 어디 포함될 수 있을까요? 26페이지 동그라미 1번 권리만을 얻거나 그렇지 이거죠. 권리만을 얻거나 그래서 부담이 없는 증여에 대해 왜 부담 있는 증여면 안 돼요. 부담 없는 증여 처분을 허락받은 것 대표적인 것이 용돈 여기 나왔죠. 여기도 역시 허락받은 영업행위 부처영 대 이게 대가에 뭘까요? 대리요. 따라서 대리 쪽까지 무슨 말 등장해요? 대리는 미성년자임을 성년 저기 뭐죠? 행위니역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나왔던 거니까 되는 거죠. 취가 뭘까요? 여기 취소요. 취소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는 할 수 있어요. 끝내는 거니까. 네. 두 번째는 임금 청구. 그래서 부처형 대 취임 이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자, 27페이지 보시면은 법정 대리 나왔었고요. 그래서 대치동 해드렸죠. 대치동 그래서 말씀드렸죠. 법정 대리인에서 약간 좀 그냥 웃자고 드린 거죠. 뭐 대치동에 약간 치맛바람 세신 부모님 생각해. 그래서 법정 대리인 그래서 대취동 그래서 대리권, 취소권, 동의권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정 대리인 제한에 관련돼서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피성인 후견인. 피성인 후견은 세 가지만 구분하시면 되죠. 여기는 거의 조문만 정리하시면 돼요. 판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 후견인. 우선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요. 이분들께서는 조금 좀 힘드신 분들이지. 따라서 원칙이 뭘까요? 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너 안 돼. 혼자서 안 돼요. 안 돼요. 따라서 동의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들은 분명히 뭐라 나왔었어요. 28페이지 10조 보시면은 법률은 그냥 취소할 수 있다지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이러면 없어요. 그냥 취소되는 거예요.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 동의 받았는데요. 너는 피한정, 네 피성유견이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일부에 무슨 얘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야. 너 혼자 하지 마. 혼자 하지 마. 그런데 법원 허락받은 요거 일부. 실은요. 저분께서 참 정신이 멀쩡하지 않지만 참 어떤 취미생활을 참 좋아해요. 낚시를. 따라서 낚시 관련된 계약만큼 혼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았어? 두 번째는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샴푸 사고 비누 살 때까지도 모두 다 취소할 수 있게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찍어드렸죠. 질장 노치죠. 질장 노치 질병장애 노령 하나 둘 셋 지속적. 중요한 것은 본배 사친 후검장 해드렸어요. 누가 포함될 수 있다? 본인 포함될 수 있다. 이항가심 중요한 것은 의사를 고려한 것이지 의사에 따른다가 아니다. 따라서 의사에 반할 수 있다. 라는 말씀드렸고요. 자, 10조 가시면 피승인 후견의 법률행위는 동의 여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상황사항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뭐라고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전체 취소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만큼은 허용할 수 있다 없다? 허용할 수 있다. 이 의견에 더불어서 그다음에 어디 쪽? 일상적인 것들 이것들은 성인 후견을 취소할 수 없다. 한마디로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때까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이 종료인데요. 이 종료할 때 그냥 사유가 끝났다고 종료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종료에 심판해야 돼요. 까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 다음 피한정 후견이요. 피한정 후견이는 질장노지가 아니고 질장노부, 부족한 사람이죠. 따라서 이 피한정 후견이는 어떤 구조예요? 이거죠. 원래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원리는 됐는데 야 요거만큼도 안 되겠다. 요거만큼. 요거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질장노지가 아니고 질장노부예요.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본배사친 후검장 말씀드렸고 중요한 게 12조의 2항 한정후견 개시 경우도 구조 2항 구조 2항이 뭐예요? 의사를 고려한다. 이게 자주 나오죠. 왜? 구조 2항은 명식 써져 있지만 12조의 2항은 그냥 준영안으로 나왔으니까 이걸 끝 보게 되면 이게 뭐지? 라고 넘길 수 있어요. 중요하죠. 해익력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3조 보시면요. 1항 나왔죠. 가정법원은 피한정견이 한정후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정해져 있다. 무슨 말일까? 한마 요게 원래 되지만 요거만큼도 안 된다 이거지. 한마디 동의받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 동의받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동의받아야 돼. 정해줬죠. 그래서 범위를 변경할 수 있고요. 등등등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항 보시게 되면 한정후견이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후견이 한정견 동의를 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고요. 그렇죠?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치홀하지 않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그렇다도 치더라도 어디만큼 여기서 또 다시 일상적인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일상적인 것들이 있죠. 요것만큼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것들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제가 보다 전체는 유효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는 요거는 취소할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요 범위는 또다시 보다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건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조문만 한정 후견도 역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피특정 후견이 나왔는데요. 피특정 후견이 피특정 후견 같은 경우도 개시 요건 보게 되면 여기도 중요한 것은 얘는 지금 제한력자가 아니에요. 그죠? 다만 뭐냐면 일시적이에요. 질장노 일시적으로 잠깐 도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요? 이 항이 중요하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 할 수는 없어요. 반해서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한력자의 상대방 보호인데요.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정리를 해보죠. 네 가지죠. 최철거사부터 해드렸죠. 최철거사 해드렸어요. 그렇죠? 최철거서 해드렸었어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선이 악이라 쳐요. 선이든 악이든 최고할 수 있어요.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취소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지만 철이 거는 선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절 거는 선이 악이 다 할 수 있어요. 그 차이 뭐냐면 얘는 계약에서고요. 얘는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계약에서는 모르고 계약한 사람만이 처리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알고 있는 사람이 간 무슨 철을 해요. 그렇죠? 따라서 모르는 사람만. 다만 이 거절권 뭐냐면 단독행위 뭐냐면 미성년자 나한테 와서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 제가 미성년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난 동의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한테 법률에 하니 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더라도 무슨 소리 미성년자 됐어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선이든 악이든 거절할 수 있어요. 요 사가 뭐냐면 사기죠. 사술 우리말은 속임수. 요것은 누구만? 선이잖아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최철거사. 그래서 넘기시면 최고 관련돼서는 15조의 조문을 기억하시면 돼요. 조문에서는 상대가 언제 능력자가 된 사람이 그 상태에서 뭐 해야 된다는 뜻이 한 달 이상 정해서 추인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데 능력자 돼야 돼요. 미성년자일 때 하면 안 돼요. 능력자일 때 된 상태에서 한 달 이상 줘서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 만약에 어떤 말도 안 하게 되면 뭐로 본다? 추인으로 본다. 발송주의죠. 발송주의, 발신주의.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한 달 동안 기한을 줘야 되고 말 안 하게 되면 발신주의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 사람들이 추인으로 본다. 이거죠. 하지만 언제요?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경우예요? 법정 대리인은 굳이 능력자가 될 필요가 없죠. 제한력자가. 왜 법정 대리는 부모잖아요. 근데 뭐냐면 부모한테 저기요 당신 아이가 이렇게 계약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네, 애가 19살 될 때까지 기다려보시죠. 이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법정들이 안다면 그때는 뭐 능력자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은 이제 2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조 내용 잘 정리하셔야 되죠. 선악 다 구분 없이 최고권 행사할 수 있다. 능력자가 된 후에 한다. 본인에게는 대리인에 갈린다면 능력자가 될 필요 없다. 그 법정 무능력자가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무슨 발신주의다. 그 정도가 이제 그 답 없으면은 찬상으로 본다. 그 정도가 15조에서 매번 나온 것들이니까 조문 잘 정리해 주시고요. 철회권 거절권 말씀드렸죠. 사술 속이는 것 17조 내용이죠. 속임수 이때 뭐로 하셔야만 돼요? 능력자가 있다고 내가 믿게끔 만들어야만 돼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아우 제가 군대 갔다 왔어요. 뭐 저 최 사장이에요. 이거로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신문주 2조 있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종종 나온 게 뭐냐면 이것들이죠. 마치 이것도 있어. 어른 것처럼 속인 것도 속인 거고 아우 저 동의 받았어요. 이것도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죠. 언제일까요? 이거죠. 만약에 여기 사람이 피성년 흡연자예요. 그럴 경우라면 누가 되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동의도 맞아요. 요건이 안 돼요. 피성년 흡연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데 동의 받았어요. 이것은 여기 17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게 어디냐면 그 동그라미 1번 요건의 동그라미 1번 자신을 능력자라고 믿게 하거나 뭐 등등해서 하는 것 할 수 있지만 성년 흡연인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피성년 흡연이 법정되는 동의인 것처럼 속임수였어도 이건 취소로 볼 수가 속임수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동의가 있든 없든 취소할 수 있는 애들이야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한 포인트 시험에 자주 나오죠.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부재와 실종 정리까지 하죠. 주소는 볼 거 없죠. 자, 부재와 실종 보시게 되면 부재자죠. 부재자 같은 경우는 우선은 자연인만 되죠. 법인은 성인상 될 수 없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죠. 자, 여기선 부재자 재산 관리는 둔 경우와 안 둔 경우인데 포인트는 부재자 재산 관리는 두지 않은 케이스죠. 자, 부재자 재산 관리 둔 케이스는 걱정할 게 없어요. 니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친구가 멀리 나가면서 집 좀 봐달래요. 그러면서 집 봐달라는 내용에 관련돼서 뭐 돈을 얼마 주고받든 말든 뭐 그건 뭐 우리 상관도 없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두지 않을 때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도 나올 만한 것들이 나오죠.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재산 관리의 처분 등등 할 수가 있어요. 재산 관리 같은 경우는 35페이지에 그 재산 관리인 로마자 1번 보시면 지위 보시면 일종의 법정들이죠.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재산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넘기셔 중요한다면 36페이지부터 중요하죠. 보이게 처 이렇게 하시면 되죠. 보이게 처 무슨 말일까? 이건 할 수 있죠. 근데 뭐죠? 얘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처분행위는 이게 종종 시험 나는 거죠. 그럼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 부재자가 함부로 물건 팔면 안 되잖아요. 우선 부재자라는 것은 관리인은 부재자 재산을 있는 그대로 놔주는 것이 보존해 이것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이긴 돼요. 하지만 뭐래? 처분행위는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 포인트죠. 허가를 받을 텐데 이것은 뭐냐면 당연 장래는 당연하겠죠. 이거 팔아도 돼요. 근데 법원이 허가해 주겠죠. 그 말고도 뭐냐면 기왕에 과거의 처분에 대해서도 추인의 기록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는 이 허가 청의를 한 후 허가 결정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소급표가 없어요. 보통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여기는 소급표가 없다. 이것도 중요하죠. 됐습니다. 그다음 뭐냐면 밑에 판례 좀 보시면 여기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인데요. 세 번째 줄 선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한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 관리에 대한 선결 취소되기 전에 재산 관리인의 처분행위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 허가 등의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경료해 준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보게 되면 자, 이제 부재 재산 관리 있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종료 사유가 있어. 종료 사유. 대표적인 사망이겠죠. 사망이거나 거꾸로 부재자가 야 너랑 이제 끝낼 거야. 아니면 부재자 돌아오거나 생환하거나. 그 생환하더라도 한말 부재자라는 것은 세무인 상태거든요. 이게 뭐야 한동안 안 들어오네 이런 상태란 말이죠. 따라 명확하게 살아왔거나 사망하거나 뼈기 사망했거나 그럼 종료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거예요. 종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선임 결정이 취소가 돼야 돼요. 취소. 그러니까 어떤 종료사가 발생하게 되면 종료사가 끝 이것이 아니고 취소 결정할 때까지는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관주의 의무거든요. 남의 일을 해준 사람은 그냥 남의 일을 손 놔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 예컨대요. 종료 이후에 등등했지만 뭐 이때 어떤 행위들이 있다 쳐요. 그렇죠? 근데 이 행위는 이 부재자 재산관리 관련 취소 행위 한번 넌 그만해. 이건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때 했으면 취소 전이면 종료 이후라도 했으면 취소는 이때 효력이 있으니까 다 보다 유효한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권리 의무이죠. 권리 의무는 상상 찍으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상당한 담보, 상당한 보수, 상상. 따라서 부재자 관리인 너 있잖아. 널 못 믿어서 아닌데 혹시 일하다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너 좀 돈 좀 아끼고 일할래? 이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만큼 모두 줄게. 보수도 줄게. 라고 볼 수 있죠. 자, 재산관리의 종류예요. 말씀드렸지만 종류와 취소는 달라요. 종류 사유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요 내용 보게 되면 직접 부재자 재산관리 직접 관리하게 되거나 사명이 분명히 되거나 이 케이스란 말이죠. 그렇죠? 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넘기게 되면 37페이지인데요. 이 판례가 좀 가끔 나오거든요. 가끔 나오는데 구분을 해서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네. 36페이지에 있는 그 판례와 37페이지 판례가 되게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지만 36페이지 판례는 선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언뜻 봤을 때는 종료사가 있다 하더라도 뭐 계속 권리가 있다는 뜻 같은데 된단 말이죠. 근데 37페이지 언뜻 보게 되면 재판하는데 실종 선고되었대. 뭐 죽음이요? 그랬더냐면 종료된대. 이게 뭐지? 말씀드렸지만 바로 거기 포인트예요. 종료 사유와 취소된 것은 다른 거란 뜻이죠. 이 케이스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재판 중에서 이 본인이 부재자가 사망한 게 선명해졌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걸까? 그럼 이제 비로소 뭐라고요? 종료 사유라고요. 종료 사유. 종료 사유가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라는 거죠? 아직 취소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부재자 재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종소가 되었어요. 그럼 재산 관리인으로서 주인 뭐라고? 종료라고요. 종료. 그렇죠. 넌 종료하셨으니까 넌 되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취소된 것은 별개 문제인 거고요. 어쨌거나 이제 돌아가셨으니 당신 임무는 종료되셨고 수고하셨고 그 재산에 왜 그러냐면 이 본인이 소송 중에 사망하게 되면 이 사망한 소송에 대한 수계가 이루어져야 돼. 수계란 말이 뭐냐면 이 소송을 받을 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승해서 받는 건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상속인들이 하는 거고 상속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 등장하죠. 근데 언뜻 봤을 때는 한쪽은 종료돼도 계속 뭐가 되는 것 같고 한쪽은 종료해서 끝난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둘 다 똑같이 종료 사유가 있으면 종료하는 거고 다만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하다. 이것의 원칙은 둘 다 적용되는 거예요. 네. 다만 여기서는 넌 종료됐고 종료는 된 거고요. 다만 그 소송만큼은 이제 누가 한다? 상속인이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왜? 지금 피상속인 사망했으니까 이젠 피상속인 사망했으니까 이 피상속인을 대리해서 일을 했던 부재자라는 이 사람은 이제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판례를 비교를 잘 해두세요. 자, 다음 실종 선고예요. 실종 선고 여기도 이제 시험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막 제가 해드렸던 그거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되죠.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자, 실종되었죠? 자, 실종. 됐죠? 실종된 상태 시간이 질라야. 그 뭐냐면 이 상태에서 뭐냐면 실종 선고를 뭐냐면 신청하게 된 거죠. 됐죠? 그래서 공시를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선고를 하죠. 됐죠? 그다음에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죠. 요거 그림을 해드렸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실종이 되었죠. 실종이 되었어요. 실종되었다 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신청을 해요. 됐죠? 세 번째 뭐라고요? 공시 6개월 동안은 자 여기 실종 선고 들어왔는데 아직 살아계신가요? 해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번째 세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네 번째. 그 시기상으로 당연히 뭐냐면 이게 빠르죠. 근데 제 말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검토한 시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따라 실종이 되고 한동안 살아요. 이젠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실종 신고 신청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시 절차를 거쳐요. 그런 상태에서 네 번째. 자 이제 어디? 요게 지난주 봐야 몇 년이요? 1년 또는 5년이죠. 일반 실종이 5년이고요. 1년이요. 1년은 뭘까요? 네. 전지라든지 침몰하는 선박이라든지 추락한 항공기라든지 그런 사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좀 사망하실 확률이 높으신 경우 1년 지나고 되면 언제? 그 시점에 사망하시는 이게 포인트죠.
그렇죠? 이게 사망시는 그 선고시가 아니래죠. 그렇죠? 그래서 지나게 되면 다섯 번째 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이구 돌아오셨네. 그럴 게 여섯 번째 취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뒤에 정리하겠지만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동들은 보호받죠. 그렇죠? 맞죠? 요게 언제? 요게 실종시 만료 시간이요. 만료시죠, 만료시. 이건 만료시. 만료시부터 취소시까지가 아니고요. 선취선이라고. 요거는 선취선. 선고부터 취소까지 선이. 선취선. 언제? 만료부터 취소까지 선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포인트다 말씀드렸어요. 요건 정리해드렸고요. 형식적 요건에서는 이검, 이 부재라든지 이쪽에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본배 사친 후검장이었었죠. 제한력자. 하지만 이 실종 선고라든지 부재 같은 경우는 이검, 이관계인과 검사 요거 해드렸습니다. 중요하다고. 이검. 절차상 요건에서 뭐 38페이지 밑에서 6개월 이상 공고했는데 그 여기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효과 나왔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본다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39페이지에 있는 판례 박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미리 말씀드렸었고요. 뭐 이것도 혹시 몰라서 실종 선고는 간주가 있고요. 두 번 실종 선고가 있으면 첫 번째 기준인 거죠. 보통 법에서는요.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기준 삼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종종 나오죠.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 선고야. 필종 기간이 사망 이전에 만료된 경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죠? 이때 사망했어요. 아버지. 이건 아버지예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 이때 돌아가신 거야. 아버지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버지 돌아간 이후에 선고 이제 실종 선고 신청하겠죠. 그렇죠? 실종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무렴 자식이 실종 선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속 끓다 돌아가셨어요. 해보니까 돌아가셔서 실종을 했어요. 말씀드렸지만 선고는 이때 해요. 하지만 헤아려 보니 아들은 이때 돌아가신 거야. 이때.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일까? 아버지 전에 아들이 돌아갔으니까 상속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세 번째 판례 같은 경우 상속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과 간주된 것이며 실종기간이 만료될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해서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된 시점 달리 사망 시점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간주.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효과는 판례박스 밑에인데요. 종래의 주소 고수를 바탕으로 한 사법상 관례예요. 따라서 볼게요. 종래란 말은 뭘까?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A씨에 살았다가 실종서 받았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법률관계를 해요. 유효 무효? 유효라고요. 왜? 종래 이전까지의 문제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다 없앤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죽음으로 보지만 이후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사법상 권리관계는 유효. 더 나아가서 여기는 무효된 것은 종래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니까 이 사람이 A란 시에서 실종 선고가 된 상태 살았는데 B시에서 있었던 것들은 다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종래의 사법상 권리만이 무효니까. 됐죠? 네. 무효란 뜻이 아니고 종로의 사법상의 권리만경은 종료시킨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종선고에 취소 나왔었죠? 네, 요거는 넘기시면 보시게 되면 40페이지 내용 보시면 살아온다 해서 자동으로 취소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취소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청 시행 공시 있었잖아요. 취소한 공시 절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럴까?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청할 때는 저기요 혹시 이거 실종선고 들어왔는데 돌아가신 분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취소는요. 내가 살았을 때 취소했을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시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얘기와 여기서 이제 맨날 나오는 게 이거죠. 자갑, 을, 형 이거죠. 얘는 실종자였고요. 취소되었어요. 얘는 뭐죠? 실종 선고로 인해서 직접 원인을 받은 자죠. 쉽게 뭐예요? 상속인들이에요. 상속인들. 여기는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죠. 실종 선고가 되었어요. 취소가 되었어요. 이런데 이때 직접 받은 이 피상속인은 이거예요? 난 몰랐어요. 다 받을 게 아니죠. 아버지 걸 10 받은 거야. 그렇죠? 10 받은 거야. 10억이라 쳐. 10억이야. 받았어요. 이럴 때 을은 몰랐으면 현존이, 알았으면 전체. 이거죠. 전부. 이거죠. 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을은 어쩐 식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을은 어쨌거나 그 금액이 몰랐으면 현존인 거고 알았으면 전부에서 돌려줘야 돼요. 하지만 병은요. 이때는 선이라 선지라면 보호받죠. 그렇죠? 내가 알고도 갑이 사는 줄 알고도 내가 재산 받았어, 이제 받았어. 이때는 뭐 다 돌려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바로 그 얘기가 40페이지에 나왔던 거죠. 원적으로 소급표지만 예외적 제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그죠? 그래서 뭐냐면 고기가 실종 선고 후 선취선 요거만 뭐 할 수 있다, 대항성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요 시기가 아니고 요 시기에 했다. 그건 대상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보호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말씀드렸습니다. 반환범위에 대해서는 40페이지에 실종 선고 취소가 있은 경우 취소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받는 선인 경우는 현존, 받은 경우는 전체, 악인 경우 요거 말씀드리죠. 상속인들 실종선 직접으로 하여 재산 얻은 자라 함은 상속인들 등이다 말씀드렸고요. 등등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2, 3자 얘는 누구라는 거죠? 여기서 받은 자 그것은 선의 3자일 때는 안 돌려줘도 된다. 하지만 선의 3자 아니면 돌려줘야 된다. 뭐 그런 말이죠. 까지가 이제 자연인 관련된 말씀이었고요. 이어서 좀 이따가 법인 관련된 말씀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